드디어 이제 포맷을 바꾸고, 사실 그렇잖아요. 7분 책 읽기 굉장히 포맷 많이 바꿨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요. 같이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그 생각들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강남 부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강남 부자들의 돈 관리법이죠. 자, 강남 부자가 앞에 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년간 1000권의 재테크, 투자,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읽었어요. 자, 그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추천책의 한계를 느꼈었죠. 자, 추천책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 그 부자 관련된 아니면 투자 관련된 책들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책들을 사서 읽었었기 때문에 중고책을 이용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고책, 예전에 나왔던 그런 책들, 지금은 절판됐는데 예전에 출판됐던 그런 책들, 정말 숨은 보석과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발견했었죠. 어떻게 발견했냐? 키워드 검색법입니다. 키워드 검색법. 이 중고책,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이트 많죠. 저도 다양한 그런 사이트들 많이 이용해 봤는데, 자, 중고 알라딘 서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알라딘 서점에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중고 물품을 한 번에 배송을 하기 때문에 배송료도 한 번밖에 안 내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그런 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른 중고책 사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 해당되는 그 책들을 한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각각 다 인터넷 서점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따른 배송료 붙고 또 다른 하나에 따른 배송료 붙다 보니까, 자, 알라딘, 이 중고 서점 알라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키워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했냐. 자, 맨 처음에는 부자, 재테크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 싹 검색이 돼요. 처음에는 사실 추천을 받아서 읽다가 그게 한계를 부딪히다 보니까 스스로 발굴했던 그 작업이 이 작업이었어요. 키워드 검색법. 그래서 강남 치고, 뭐 부자 치고, 뭐 부동산 치고, 뭐 여러 가지 돈 관리법 치고, 돈 치고 막 엄청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책들은 이 유튜버들이 다루는 그런 책들이 아닌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방식으로 찾아왔던 예전에 고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책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관련된 그런 책이었거든요. 강남 부자들이 어떤 식의 그 투자 방식을 취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들, 벤치마킹 해야 되는 내용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 이들이 바로 진짜 부자다. 가짜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수준에 있어서 일단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부자의 정의, 그 당연하죠.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만 그렇게 부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노하우입니다. 자신만의 경험적인 부분,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자의 그릇을 키워라 라는 그 강의를 전달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릇이라는 걸 보면 딱 그릇 크기만큼 담깁니다.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물을. 밥은 담을 수가 있죠. 밥은 담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물은 못 담아요. 얼려서 담을 수는 있긴 있겠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액체 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릇 크기만큼 담깁니다. 그 이상 담기게 되면 넘쳐 흐르죠. 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부가 담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이 이와 같죠. 전혀 없는 상태, 돈의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로또 당첨 빵 받게 되게 되면 본인 스스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엄청난 돈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보유를 못해, 유지를 못하고 펑펑 씁니다. 자,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이 돈의 그릇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같은 경우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를 담기 위해서라도 부자의 그릇 키워야 됩니다. 자, 이 7분 책 읽기 시간을 통해서 부자의 그릇 키워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한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욕심은 있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안정된 방법으로 성실하게 차곡차곡 재산을 모아가는 끈기가 있다.
생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집부터 마련하고 각종 부채를 상환하는 순서로 자산 관리를 해 나간다. 충분한 여윳돈이 생겼을 때 위험 부담이 높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눈을 돌렸다. 사실 저는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공감을 하는데, 자, 여윳돈이 생겼을 때 위험 부담이 높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식 같은 경우는 위험 부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주식이고,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시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자 됐어요. 꾸준하게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를 불렀었던 게 부자죠.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했던 깡통 찬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상승폭도 그만큼 크긴 한데, 너무나 이 변동사항들이 크기 때문에 경쟁자가 한국 사람들만 아니죠. 해외에 있는 그 노란머리 그 투자자들까지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자, 정보력이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 이길 확률보다는 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런데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강남 그 빌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 있는 사람들 사죠. 그냥 일반 빌딩도 마찬가지로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그만큼 줄어들죠. 부자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이죠. 자, 부동산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한다라고 하기는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죠. 치고 빠지기.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거래가 한 번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단타가 거의 좀 안 되죠. 주식만큼 실시간으로 단타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위험성이 있는 주식과 그보다 훨씬 안정한 부동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자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온리 집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수시로 투자나 재무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곁에 두거나 허물없이 지낼 정도로 친분을 쌓아둔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부동산 전문가에게 양질의 정보를 얻은 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왜 그럴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어요. 왜 이런 내용들이 생각을 하게 만드냐.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부자 보고서가 KB 국민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행됩니다. 거기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정보의 신뢰성을 보이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전문가들 플러스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 기사라든 그런 정보를 다 얻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부자가 됐던 그 방법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이 정보는 받을지라도 판단을 했던 거는 본인 스스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당되는 전문가 말만 믿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부자가 됐었을까요? 조금 쉽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보통 이 부자들한테는 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죠. 돈 많기 때문에. 그 부를 지키는 그 방법들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키는 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기꾼들 얘기에 솔깃하지 않다라는 그 부분이 있겠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7분 책 읽기 내용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었죠. 양질의 정보를 얻은 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 이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부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부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부분이죠. 자, 그 부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돈이란 평생 벌어서 단순히 후손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면 젊을 때 부자가 되어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자, 다 늙어가지고 좀 나이가 한 90 이 정도 돼서 부자 됐다고, 나 이제 부자 됐어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때부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서 어린 시절부터 부자가 돼야죠.
저는 근데 좀 재밌는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자, 어떤 재밌는 사항이냐면, 자, 글로벌 성공 시대 저는 굉장히 즐겨 본다. 라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성공 시대를 통해서 왜 빠른 성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는 그런 팩트, 이 글로벌 성공 시대에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성공한 그 사업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때 성공하는 사람과 그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한 50대 이후 60대 가까이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달라요.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좀 늦게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든가 40살 때, 뭐 50살 때 이렇게 사업을 성공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밖에 포커스 못 맞춥니다. 자, 그런데 어린 시절 때 30대에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잖아요. 성공을 시키게 되면 이를 일원화시킨다 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자, 늦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사업밖에 없는데 사업을 일찍 성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원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계열화를 한다 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닭집 있잖아요. 양계장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이가 많다라고 양계장만 관리를 합니다. 근데 30대에 양계장을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 물류 이송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소비자를 판매를 하는 직판점까지 열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달걀을 통해서 가공까지 해서 실제 가공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그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 사업들까지 일원화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이 하나에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사업들을 확장을 한다 라는 그 부분이 이 사업을 일찍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오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성공했기 때문에 이 성공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저변을 더 많은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늦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성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40대 후반에, 40대 중반에 시작했다 칩시다. 보통 한 10년 정도가 돼야지 사업의 성과를 굉장히 최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55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젊을 때보다는 훨씬 더 체력적인 부분, 한계에 부딪히고 이 도전적인 정신 같은 게 나이가 1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부분 두 가지 팩트로 나눴다라는 그 측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런 내용, 젊을 때 부자가 되어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한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전략하고 아낀다. 벤츠나 렉서스와 같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일단 차에서 내리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멋을 풍기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아낀다. 저도 한번 강남 부자에서 이런 내용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겉모습 치장을 포기를 해야 된다.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디까지 치장하는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치장 굉장히 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본다고 하더라도 야, 와 이래 허름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부자인 케이스가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그래요. 허름하게 다니는데 자기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많죠. 그 정도로 이런 자연스러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멋,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전략하고 아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럭셔리하고 가정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또 많고 이렇게 생활할 줄 아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아끼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사용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끊임없는 절제와 희생을 통해서 부자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월급쟁이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자수성가형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자, 월급이라는 한계 너무나 뚜렷하죠. 자,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 지나가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부자 어떻게 될까요? 엄청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엄청 줄여야 되는데 그런 생활 하루 이틀 하면 된다? 아니죠.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체득된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나 불편했던 그 삶이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나 익숙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그 삶들을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런 소비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부를 지키는 원동력이 그 부분이겠죠. 부자 된다, 딱 부자 된다고 했을 때 소비 막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낀다라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일반적으로 20대는 건강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30대 역시 직장이나 자기 사업에 바빠 건강을 돌볼 틈이 없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그동안 건강관리 소홀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고 50에서 60대가 되면 위기가 닥쳐오고 병원을 찾게 된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건강관리 패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따르고 있죠. 자, 회사 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본다고 했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잘 없어요. 저는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맨날 그 헬스장 가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헬스장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건 좀 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우리도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용을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들을 그 운동하는 우리 회사 내에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동안에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안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운동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 같은 경우도 정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헐레벌떡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바꾸려고 한다라는 그 부분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죠. 노후가 막 이제 눈앞에 보이잖아. 한 3, 4년 있다가 이제 노후를 맞아야 된다,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계산이 될 때 우리는 재무 관리를 하고 투자 부분을 염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해야지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풍요로운 노후, 풍요로운 우리 건강 갖출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투자해서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부자들은 끊임없는 전략과 저축을 통해 여유 자금을 마련한 다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부동산에 투자한다. 만약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런 여유 자금을 땅에 묻어두었는데 어느 날 노다지로 돌변한 경우다. 결론은 이렇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돈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다. 돈 관리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유명한 경언처럼 자산을 짜임새 있게 여러 상품에 분산시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분산 투자, 재무 관리,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한다라는 그 측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부자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시간 쓰는 부분들이 좀 달라요. 자, 부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자산을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했던 그 물건들을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이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인들 거의 부동산에 관심이 없죠. 자,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연계되어 있는 이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투자 물건에 대한 관리, 그 재무 관리, 자금 관리 다 빠지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 하나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그 연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이 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때까지 사실 처음 시작점들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을 텐데 이 투자하고 안 하고의 격차들은 갈수록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딱 첫 시작점이 있잖아요. 첫 시작점에서 1도 바꿔봐요. 1도 바꿔봐요. 시작점에서 1도 바꾸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쭉 가잖아요. 쭉 가는데 0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과 0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과 1도에 맞춰져 있는 사람들은 미세하게 차이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계속적으로 이 격차 부분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격차는 1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바뀌어 있다는 사실. 거리가 길어지면 길수록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투자하고 안 하고의 차이. 이 정도의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투자해야겠죠. 일찍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라는 주어져 있는 요건, 주어져 있는 우리가 공짜로 주어지죠. 공짜로 주어지는 그 팩트를 이용을 해서 쭉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벌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이 각도만큼 개선된다라는 것이죠. 자, 삶이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삶을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 굉장히 투자의 중요성 부분들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막 관리하겠죠. 근데 저는 이 내용 부분과 이 부자 보고서의 내용이 굉장히 매칭이 됐었어요. 자, 부자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자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목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 부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던 것은 자,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그리고 건물, 상가, 땅, 여러 가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분포를 시켜 놓았고, 그리고 금융투자라고 하더라도 주식뿐만이 아니라 적금, 채권, 여러 가지 금융투자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팩트가 뭘 얘기를 하냐. 자,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를 게임에 투자를 할까요? 이를 게임에 투자 안 하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투자하지 않았던 게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다양한 해박한 이 투자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많다라는 그 측면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부자들의 7대3 돈 관리법을 배워라 라는 책 어떠셨나요? 괜찮았습니까? 저는 이 한국 부자들에 대한 이런 책들을 다루다 보니까 정말 와닿는 바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강의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정말 좀 많이 피부에 와닿죠. 사실 서양 부자들과 동양 부자들의 공통점도 있겠지만 좀 괴리감이 조금은 느껴지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딱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딱 붙어 있다는 느낌 많이 받았던 게 한국 부자 다뤘던 이 책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국 부자 다루는 그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DNA 다 짜드리겠습니다. 자, 부자 될 수 있는 DNA 다 짜드려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돈 버는 거예요. 누굴 도와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우선 그 가난에서 좀 벗어나보자. 그게 제 꿈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이것으로 강남 부자들의 7대3 돈 관리법을 배워라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